시사 토크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 교수님 준비됐죠? 예. 안녕하십니까? 열린 시민 뉴스 시사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두에서 사라진 불편한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정상화와 국민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린 시민 뉴스 발행을 맡고 있고 지금 정의연대 사무총장으로 있는 김상민 최자영입니다. 예. 교수님 오늘 열린 시민 뉴스 칼럼에도 이제 오늘 글을 소개할 건데 여기 화두에서 사라진 불편한 진실 검찰 정상화 국민 개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사 토크를 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주제는 요즘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고 있고 한편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왜 이재명 대표만 소환하냐, 김건희도 같이 소환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편파적 수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구도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와 같이 편파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많은 개헌 의제들 가운데에서 그중에서 유독 대통령 4년 중임제만 들고 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편파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편파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국힘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더불어민주당 자체에서 편파적인 개헌의 의지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개헌은 어떤 게 돼야 되냐 하면,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국민 개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국민들이 스스로 투표해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을 놔두고 오직 대통령 권한만, 임기, 그것만 들고 나왔다. 이게 편파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회 할 것 없이 이 위정자들 자체가 자기도 알지 못하게, 또 알고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편파적인 그런 조치,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4년 중임제를 지금 들고 나왔고, 또 여당의 윤석열은 다시 뜬금없이 중대선거구제를 갖다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 두 개가 이제 서로 상통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 지금 윤석열이 지금 다음 총선에서 자기가 공천을 갖다 마음대로 해달라고 지금 나경원이 이준석이 유승민이 다 그냥 거의 아웃시켜버리고, 이제 자기 이제 똘마니 하나 이제 세워서 지금 마음대로 지금 이제 정당까지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4년 중임제를 지금 여당에서 이 민주당에서 계속 이렇게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러니 이 4년 중임제를 민주당만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중대선거구제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이게 한 몸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시다시피 중대선거구제는 윤석열 또 얘기를 했더니 국회의장 김진표도 따라가지고 하고, 한겨레신문에서도 기자들이 해야 된다고 나서고, 언론에서도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즘 국회에서 정파를 떠나고 진영을 떠나서 우리가 협치를 해야 된다 하는 움직임과 일맥상통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언론에서 국회나 대통령이 제기하는 이 선거구제도, 그리고 대통령 임기제는 특히 이재명 대표가 들고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을 언론에서 같이 합작을 해서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재명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들고 나왔는데 이것이 미국식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미국을 또 끌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윤석열이에요. 윤 대통령이 연임이 가능할까? 이렇게 지목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은 윤석열은 그 4년 중임제가 돼도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언론이 참 교묘하게 서너 가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추진하기 위한 이렇게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그럼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런 말씀 예.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의 잠깐만요. 그 얘기하기 전에 자 지금 여론에서 이제 표명하게 그 소위 말해서 미국식 그 대통령제 4년 중임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그 정치 현실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과 같을 수가 없는 게 미국은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이 아니라 51개의 주가 서로 독립과 같이 법도 다르고 너무나 이 분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대통령이 뭐 연임을 하든 말든 이 지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부의 기관들도 서로 분권이 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독식하는 이런 제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며칠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자택을 수색당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있어서는 안 되는 소리뭉치가 나왔다. 이런 건데 이런 것도 각 기관 간에 그 권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자택까지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그렇죠. 대통령 부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험에 그런 거 상상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지금 검찰이 우리 같은 검찰은 지금 완전히 그 소위 말해서 이 뭐 지방 검찰이건 뭐 중앙 검찰이건 뭐 모든 검찰이 검찰총장 아래로 그냥 일사분란하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기소 독점에다가 뭐 수사 거의 독점까지 하고 있으니 거의 뭐 견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무슨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권력이 집중돼 있어서 구멍가게 같이 일사불란하게 어떤 중앙의 명령 이런 이게 먹혀 들어가는 취지인데 이것을 미국에서 4년 중임제를 한다는 것과 맞먹는 것처럼 이렇게 밑밥을 깔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권력 구조가 다른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같은 인간이 나타나 갖고 탄련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국가적 재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잘 될 때는 좋겠지만은 4년 주행제로 해서 윤석열 같은 그 독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윤석열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말도 이것도 교묘한 것인데요. 문제는 윤석열 자체가 아니라 윤석열을 키워낸 우리나라의 검찰 권력 구조라든가 이 정치 권력 구조에 있는 것이죠. 윤석열이 나간다고 해서 또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 중임제를 하게 되면 중임제의 가장 큰 폐단이 현직 대통령이 다음에 또 되기 위해서 현직으로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경계심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윤석열만 없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이라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보게 되면 그 단임제 5년 단임제가 좋다는 게 44%고 그다음에 뭐 4년 중임제가 좋다는 게 51%로 해서 과반이 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다 선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선호하는 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그 5년 단임제가 좋으냐 4년 중임제가 좋으냐를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 차이가 7%밖에 안 났다. 그 잘난 여론조사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에서 5년 단임제 좋다는 게 44% 정도
4년 중임제 좋다는 게 51%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51%다. 과반수가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4년 중임제를 추진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이 몰고 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언론은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게 되면은 언론은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자 국민의 지금 60% 이상 심지어 70% 이상이 지금 윤석열 퇴진을 원하잖아요. 잘못하고 있다고. 네, 그러면 이런 국민의 여론을 받아서 윤석열 퇴진해야 된다라고 여론조사 결과를 갖다가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론이 좋다 그러면. 예?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론조사도 다 믿을 수가 없지만 뭐 1000명 해가지고 뭐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론조사를 해서 5년 단임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51%가 되고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44%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4년 중임제 추진을 이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그 국회나 4년 중임제를 추진하는 이들은 이미 결심을 하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이 여론조사를 그냥 그 7% 차이 나는 그것을 51% 과반수 넘는다는 그런 이유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민주당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중대선거구제하고 연결이 돼갖고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그 이재명의 복심이라고 하는 정성호가 뭐라 그랬냐면 이 정파를 넘어서 정치 개혁, 그러니까 선거구제도, 그러니까 여당,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를 같이 하자는 이제 이런 아주 이상한 말을 갖다가 네, 예. 예, 그래서 이 정성호가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복심 중에 복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파와 진영을 넘어서 여야 합작하겠다. 이렇게 지난 1월 9일 날 9명이가 뭐 여야 쫙 서가지고서 정치개혁한다고 나섰는데 결국은 그게 국민개헌이 아니라 이제 그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편파적인데 정성호가 이렇게 나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재명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검찰에 있고 내가 그 검찰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민생을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성호의 같은 당이면서 그리고 이재명의 복심이라고 하면서 정파와 진영을 넘어서 혁신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기득권의 특권이나 제도적 모순을 그대로 묻고 지나가겠다 하는 결심의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득권을 고치려고 하면은 혁신이 가지고 안 되잖아요.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갈등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민주당이 제가 볼 때 이게 일관성이었고 콩가루 19석이고 이거 좋게 말할 수 없지만 이것저것을 다 중도표를 흡수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정치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그 소위 말해서 검찰 독재 아니에요. 지금 검찰권을 이용을 해서 야당이 됐건 뭐 전방위적으로 그 뭐 여론몰이를 하고 이재명을 갖다가 뭐 사법 리스크라는 프레임을 씌워갖고 그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지금 그 정치 권력이 안 되면 뭐 이번에 뭐 민들레 뭐 압수수색 하는 것처럼 언론이고 뭐 정치인이고 뭐 그냥 막 그 공안 통치 압수수색을 통해 갖고 예? 거의 그 뭐 그다음에 기소권을 이용을 해서 죄가 되든 안 되든 증거가 있든 없든 그 검찰권을 갖고 지금 나라를 갖다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정치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독재를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거를 종식시킬 것인가, 민주주의로 회복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논의는 안 하고 갑자기 뜬금없는 뭐 갑자기 4년 중임제가 어떻고 선거구제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진짜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다음에 개헌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7년도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 그 당선되고 나서 그 개헌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국민 개헌 논의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리고 그때 만들어 놓은 아젠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시 네. 복원해서 지금 논의를 해야 되지 않고 갑자기 전혀 관계없는 4년 중임제가 좋다? 4년 중임제가 갖고 윤석열 같은 인간이 나와갖고 8년을 또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윤석열 이어서 하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아니 잘 되면 좋지. 아주 좋은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지만 윤석열 같은 인간이 검찰 독재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검찰권을 이용을 해갖고 또 다시 윤석열 같은 인간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8년 그것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4년 중임으로.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가려우면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는데 엉뚱한 내가 남의 다리 긁는 거나 그렇죠. 남의 다리 긁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김종민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요즘 천원당원, 천원 내는 당원, 그게 이제 집단 행동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개딸들이라든지 요새 그렇죠. 천원짜리 당원들. 그럼 지는 네. 지는 국민주당에서 한 게 뭔데 지금 지가? 자기는 얼마 낸다고? 지는 세비 받아갖고 억대에서 연봉을 받으면서 그걸로 좀 돈을 많이 내서 그럼 자기는 민주당 정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원당원이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야, 너 찍어서 의원 만들어준 게 누구냐? 천원당원들 거기 없었냐?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데 이 의원이 김종민이 지금 여당이죠. 국민의힘, 국힘당하고 협치하자고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이 위정자들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첫 번째 유형은 윤석열, 국힘당 같이 어떻게 하면 권력을 집중시켜서 그리고 국민들을 배제하고 국민들의 발언권을 없애고 절대로 국민개헌은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권력을 집중시켜서 그 가진 자들 감세시켜주고 서민들 짜라가려고 하냐 이제 이런 짜라가려고 하는 첫 번째 유형이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이 김종민이나 정성호 같이 개혁을 포기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불평등, 그 기득권 중심으로 하는 제도, 이 개혁을 아예 포기하고, 그렇죠. 포기하는 것은 협치를 주장하고 있는 이 두 번째 부류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가장 이게 좀 방향을 잃고 제가 가장 웃긴다고 생각을 하는 이 세 번째 부류는 검찰 조직이나 이 권력 구조에서의 문제점을 팽개치고 오직 윤석열이 무능하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한동훈 여러 가지 얽힌 그 가족에 관련된 비리 혐의 이런 것에 그 비난을 총력을 들여가지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비난은 물론 하고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조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그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한동훈이나 김건희나 윤석열을 탄생시킨 이 검찰 조직이나 이 한국의 현재 권력 구조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자각이 있든 없든 무관하게 뜨거운 감자는 피해가야 되겠다. 이런 부류가 세 번째 부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제도나 조직에 손을 대려고 하니까 너무나 버겁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또 중도표를 잃을까봐 이 표에다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가 지금 거의 뭐 파괴되고 지금 그 군사 독재 못지않는 지금 뭐 공안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거를 갖다 타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갑자기 민생 타령을 하고 협치 타령하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제정신이냐 이거지. 그래서 민주당의 그 지지율이 갈수록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국민이 마음에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지금 모든 국정의 난맥상의 그 이 원천은 소위 말해서 윤동이라 그래갖고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 셋이 지금 나라에 이거 지금 말아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주주의를 말아먹고 있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 전면적인 투쟁을 하고 정권 퇴진 운동을 벌여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갑자기 그럼 날 감다가 우리 집에 와서 돈을 갖다가 뺏고 집안을 갖다가 점탈을 하고 있는데 그들과 같이 강도와 같이 협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강도를 용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강도를 몰아내는 게 우선이지 어떻게 강도하고 협치하는 게 우선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뜨거운 감자는 피하고 쉽게 개인적인 비리, 뭐 김건희가 어떻더라, 뭐 이런 그런 것만 공격하는 것이 이 중대한 제도의 개혁을 회피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그 저는 회피에는 사실은 그 비겁함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조국이 검찰 개혁에 선봉에 서자마자 완전 멸문지화를 당하고 검찰 개혁이 네, 나서는 사람마다 그냥 족족이 탄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검찰 캐비넷에서 갖고 탄압을 하니까 아무도 나서려고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이 민주당에는 소위 말해서 뒤가 구리지 않는 놈들이 없거든요. 내가 알기에도. 지금 중진이라는 놈들도 보면은 각종 그 톡착비리의 중심에 서 있는 놈들이거든. 대부분의 그 여당의 중진이라는 애들이 보게 되면 실제로는 그 소위 말해서 톡착비리하고 연결이 안 된 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네, 검찰이 그 캐비넷에서 갖고 있는 걸 갖고 감히 그걸 갖다가 자기에 대한 비리, 자기가 파멸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 검찰 캐비넷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자기가 과연 검찰과 맞서고 싸울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다니까 지금 네, 현실이.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네. 어쨌든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 후보가 등장을 했고 선거구제 계속 밀어붙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위정자들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제도만 가지고 들고 나와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이 이것이 편파적이다. 왜 국민개헌, 이런 윤석열이 문제가 있고 한동훈이 문제가 있고 김건희가 문제가 있을 때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국민들이 나서서 검찰총장을 탄핵하고 그리고 수사를 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국회는 절대로 그 자기네들끼리 지금 위림을 달아서 갖고 있는 권력을 영원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으려고 작정을 하고서 국민 개헌, 국민들에게 그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걸 나눠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것을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가지고 여론조사에 붙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 소원권이죠. 주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국민들이 투표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권을 주는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해서 여론조사는 하지 않는다. 이 편파적인 여론조사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검찰에서 이재명만 수사하고 성남 FC 프로축구 다니죠. 다른 지자체에서 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유독 성남 이재명이 있었던 성남 프로축구단 FC만 들고 피는 거랑 똑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놈이나 저놈이나 편파적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똑같은 맥락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권력욕, 거기 권력을 향해서만 지향하는 것에서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렇죠. 것이에요. 그 지금 그래서 상황에서 진짜 필요한 여론조사는 예? 지금 그 윤석열을 뭐 국민투표를 해서 뭐 재신임을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안 되니까 예? 여론조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퇴진해야 되느냐? 윤석열을 신임할 수 없으니까 퇴진해야 되는 여론이 많으냐? 아니면 뭐 지금 권력 계속 유지하는 게 낫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조사에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퇴진을. 그렇다 그러면 윤석열은 퇴진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지금 해야 될 여론조사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모든 언론기관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스스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진짜 여론조사를 지금 해야 될 언론들이 해야 될 여론조사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런 길곡은 절대로 윤석열 하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윤석열을 배제했던 검찰 조직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묵인하고 여야 협치를 주장하는 김종민이나 정성호 같은 의원들에게 책임이 있고, 그 상징적인 건데요. 많은 의원들이 그렇겠죠.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이 나는 기득권의 표적이다, 끝없이 감시받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만 호소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다수당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왜 머리를 짜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내지 못하나 하는 것이고요. 그와 연관이 돼서 이탄희도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사 출신. 이탄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동희,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것을 윤동희라고 한답니다. 윤동희는 근접할 수 없는 기존의 존재, 초법적이고 비현실적인 존재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야유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나, 이것을 왜 제안하지 못하나 하는 것이고요. 또 유시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그냥 얘기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얼른 끌어내려야죠. 그러면 끌어내리기 위해서 국회 가기 싫으면은 국민들이 나설 수 있도록 국민 투표권을 부여해야 된다. 왜 이런 제도를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최근 기독교 목사님인데요, 양희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실스러운 자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 절망의 시대, 희망이 보이지 않아 암담하기만 하다라고 절규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절규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 가장 저실스러운 자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을 구안하지 않으면 언제나 그런 자들에게 지배를 받아도 싸다, 당연하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국민 투표해보죠. 국회가 하면 좋은데 하기 싫으면 국민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국회는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에서 민주당이나 지금 이 정치권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검찰 정상화, 그러니까 지금의 그 무서부리의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 독재 정권,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힘이 이제 검찰권 아니에요. 검찰을 갖다가 이런 사적인 어떤 그 대통령이나 어떤 일부 정치 집단이 사적으로 지금 남용하고 있고 권력을 사유한 부분을 갖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검찰권을 뭐 이렇게 쭉 지금처럼 일사불란한 검찰권이 아니라 지방검찰제로 나누고, 뭐 다른 나라들처럼 뭐 검찰 지검장들을 전부 다 뭐 각 그 국민 투표위에서 선출직으로 한다든지, 판사도 마찬가지. 사법부도 지금 뭐 일사불란하게 이거 지금 사법부 체제가 대법원장 밑에 그냥 그대로 그냥 일사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지방 그 판사들, 법관들 이런 거 다 저기 웬만한 미국처럼 선출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회도 지금 국회의장이 지 맘대로잖아요. 국회의장이 지금 저항조 국회의장 국회법 바꿔갖고 국회의장은 그냥 사회만 보게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국회의장이 권한을 갖다가 지가 모든 저번에 자기도 전에도 보게 되면 지가 왜 여야 합의안을 갖다가 만들어갖고 양쪽 합의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가 없으면 회의를 왜 못 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권만 두고 나머지 다 없애야 돼요.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 행정부도 지금 지금 대통령한테 집중되어 있는 권한들,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 국민투표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개헌도 수시로 스위스처럼 1년에 수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야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대통령 탄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왜 또 그 심의를 해요? 국회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이면은 탄핵을 만들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서로 견제를 시켜야 되는 게 이 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 앞으로의 방향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선거를 해서 선거제도 어떤 선거제도이든 아무리 선거를 해서 다수당 만들어놔도 선출되지 그러니까 국회의장만 아무나 세워놓으면 전부 다 막아내는 거예요. 다수당이고 뭐 필요가 없어요. 이런 제왕적 국회의장을 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비난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얘기가 화두에 사라진 불편한 진실이라는 걸로 해서 검찰 정상화와 국민 개헌 논의가 그야말로 지금 필요할 때다라는 주제로 오늘 시사 토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이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